심리장전의 원투펀치 215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저희가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철에 걸맞는 또 특집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유럽 축구 리그 팀들이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휴가철에 또 프리시즌. 프리시즌. 네. 프리시즌 지금 초반에 있는데 그 초반에 이 각 팀들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각 팀들을 또 뽑아 오셨잖아요. 보다는 장이 더 네, 많아요. 저는 숫자가 더 많아요. 한 의원님께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 몇 팀 뽑아봐라 해서 몇 팀을 좀 뽑아왔고요. 한 의원님이 그 외의 팀들도 뽑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장정 위원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왠지 첼시로 시작하실 것 같아요. 첼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첼시 팬들은 정말 뭐 기뻐 날뛸 만한 영입이 지금 확정이 됐죠. 네, 캉테 선수가 영입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콘테 감독과 함께 콘테 캉테. 캉테. 네. 캉테 선수가 사실은 그 제일 필요했던 팀은 여러 팀이 있었죠. 네, 맨유에 특히 제가 추천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첼시가 영입을 했습니다. 첼시에 정말 딱 맞는 이 선수를 자꾸 볼 때마다 이제 마케렐레의 느낌이 이제 나기 때문에 첼시 팬들은 이제 그러한 또 희망을 갖고 있는데 파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가서 이상하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죠.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프랑스도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왠지 그냥 첼시 선수 같아요. 벌써. 네, 원래부터 첼시 선수였던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이 선수가 일단은 첼시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부분은 지난 시즌에 첼시가 인터셉트, 네, 끊어서 들어가는 인터셉트 순위가 최하위권입니다. 18위. 네. 그만큼 미드필더에서 끊어서 뭐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부족했고. 파브레가스나 마티치 선수가 반성을 좀 해야 될 그렇죠. 대목이기도 네. 하죠. 근데 캉테는 압도적으로 인터셉트가 1위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선수가 지금 허리아에 들어왔고요.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마티치 선수도 역시 부담도 덜고 자신의 박스 투 박스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첼시는 전체적으로 센터백들의 스피드가 좀 느려서 작년에 타이트한 운영을 좀 자신감 있게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 간격이 좀 벌어지는 현상들. 거기서부터 이제 패스 미스도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캉테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센터백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측면 수비들도 역시 오버랩을 좀 나가면서 캉테에 대한 믿음을 좌우 커버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 문제는 역시 이제 센터백에 아직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나폴리의 쿨리발리 같은 선수를 지금 영입하려고 네, 일단 피지컬 능력이 좋고 스피드까지 갖춘 선수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첼시가 아직까지는 센터백 라인들이 그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 보강까지 잘 된다면 첼시는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바추아이 선수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영입은 전적으로 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디에고 코스타 이상의 클래스 높은 공격수가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럼 네. 디에고 코스타 선수는 아틀레티코 줍니까? 안 준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프리시즌에는 사실 팀들이 뭐 여러 가지 전술도 시험해보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이렇게 맞춰보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대박 경기 발견했어요. 첼시가 리버풀하고 7월 27일 날 맞붙더라고요. 7월 27일 날. 네. 네. 파사데냐에서 네. 캘리포니아. 이번에 저 코파 아메리카도 했던데요. 네. 사실 제가 내일 출국하거든요. 파사데나로 가세요? 캘리포니아로. 진짜로? 네. 이거 아마 표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원투펀치 녹화하러 귀국해요 그날. 아니 하루 안타깝게. 진행자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다음 팀 어떤 팀 꼽아오셨어요? 저는 한의원님? 제 팀은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 네, 도르트문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 정할 때 좀 관심이 갈 만한 팀으로 하자 해가지고 저는 도르트문트가 관심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뭐 해외 일부 평론가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아직까지는 도르트문트 이거 정말 망한다 이제 진짜. 선수들 뭐 그에체 레반도프스키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여름에는 미키타리안, 훈멜스, 귄도간을 다 보냈어요. 미키타리안 맨유, 귄도간 맨시티, 훈멜스 바이에른 뮌헨. 또 정말 뭐 뒤통수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정도로 이제 도르트문트 팬들은 또 좀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는 굉장히 지금 보강을 오히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선수단의 수준은 꽤 높고 정말 도르트문트 스타일로 이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을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조금 약간 굉장히 성급한 추측일지 모르지만 도르트문트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렌에서 온 그 우스만 덴벨레라는 네. 선수 있잖아요. 지금 덴벨레라는 이름이 많지만은 이 선수 이제 프랑스에서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온 덴벨레 선수인데 저는 이 선수는 진짜라고 봅니다. 진짜? 진짜. 그럼 다른 선수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파이 선수 아직까지 가상인물? 원투펀치에서 한번 받았어요. 우스만 덴벨레에서. 예, 우스만 덴벨레 선수는 이 19살인데 굉장한 재간을 갖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오른발 왼발을 거의 양쪽 다 불편 없이 쓰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이 선수의 이제 돌파를 막고자 할 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치고 나갈지 오른쪽으로 치고 나갈지 상당히 발재간과 이 나이대의 재능으로는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하기는 했지만 예전에 왜 아자르 선수도 프랑스 리그에서 정말 들성 부른 모습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덴벨레 선수도 들성 부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 미키타리안 선수의 공백을 바로 편하지 않게 메워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르트문트가 실망하지 않을 영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미키타리안을 메워줘야 될 가장 강력한 후보자는 이 우스만 덴벨레 선수입니다. 19살이니까. 19살. 네. 그런데 이제 이 도르트문트가 영입한 다른 선수들을 보면은 엠레 모르 18살, 오렐 망갈라 선수 안더레트에서 임대했는데 18살, 오사수나에서 데려온 미켈 메리노 선수 20살, 이번에 포르투갈 대표로서 유로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던 하파엘 게레이로 선수가 22살, 제일 나이 많은 선수 2명이 그 바르셀로나의 바르트라 선수하고 바이에른 뮌헨의 제바스티안 로데 선수인데 25살. 요 25살짜리가 둘이 있는데 나머지는 19, 18, 18, 20, 22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괜찮은 영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르트나나 로데는 약간 의문부호가 있어요. 오히려 가장 경력이 많은 이 두 선수는 조금 의문부호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엠레모르 같은 선수는 이제 터키 축구가 이제 이번 유로에서도 상당히 실패를 하면서 터키의 옛날에 어떤 투쟁심과 재능이 잘 결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엠레모르는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도 덴벨레보다는 약간 덜 완성되기는 했지만은 이 선수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앞으로 정말 예전에 왜 터키 보면은 키는 좀 작지만 굉장히 다부지면서 재간도 좋은 선수들이 꽤 많은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그런 역사를 저는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투르크 메시라고 불리죠. 그런 이제 왼발을 또 잘 쓰니까 이제 그런 선수이고 오렐 망갈라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중앙 쪽에서의 어떤 공격 재능이 있는 미드필더로서는 상당히 괜찮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되는 영입이 미켈 메리노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이 메리노 선수가 오사수나가 이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제 2부 리그 있었거든요. 그래서 왠 저 2부 리그 선수를 도르트문트 데려오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작년에 19세 이하 유럽 선수권이 있었어요. 거기서 스페인이 우승을 했는데 그때의 주축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아왔고 그 청소년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미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저는 데려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유가 이 미켈 메리노 선수가 보통 이 포지션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미드필더 MF라고 많이 써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를 데려온 이유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기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바르트라 같은 선수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제 생각에는 훔멜스 선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동시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이제 멀티 자원인데 상당히 이 발밑이 좋아서 패스 전개, 빌드업. 지금 투엘 감독의 도르트문트 축구에서는 역시 그 센터백의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메리노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지만 바르트라 선수가 조금 불안하다 싶을 때는 메리노 선수가 센터백 쪽으로 내려가서 플레이하면서 뭔가 빌드업의 기점 역할도 상당히 해줄 수 있는 패싱 능력이 상당히 좋은 스페인의 수비 유망주를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왜 처음에 한 의원님이 도르트문트 기대가 된다는지 알 것 같아요. 뭐 많은 그 좀 전력 누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영한 자원들을 알짜로 영입을 해갖고 네 굉장히 또 다음 시즌이 또 기대되는 또 여기에 이제 도르트문트네요. 괴체 선수가 또 괴체 선수가 아마 지금 저희 녹화와 동시에 합의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오피셜이 났어요. 괴체 선수가 이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슈얼레 선수가 올 겁니다. 슈얼레 선수가
지금 현재 로이스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로이스 선수가 없을 때는 슈얼레 선수가 로이스 선수 자리에서 뛸 수 있고요. 그리고 슈얼레 선수가 또 의미가 나름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오바메이양 선수 자리로도 저는 슈얼레 선수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톱 자리. 그러니까 오바메이양 선수가 없을 때 그 자리를 메꿀 아드리안 라모스 선수가 물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라모스 선수보다도 슈얼레 선수가 오히려 더 순번이 더 앞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슈얼레는 로이스가 없을 때는 로이스의 자리를 메워줄 수 있고 좀 유사한 스타일로서 그리고 물론 로이스 선수가 더 클래스가 높지만 슈얼레 선수가 어쨌든 그 자리를 메워줄 수가 있고 로이스와 같이도 뛸 수가 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오바메이양 자리까지 메워줄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괴테 선수도 자신의 이제 좀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테 선수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걸 한번 극복을 해야죠. 그래야만 이제 자신의 포텐셜을 다시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빠르게 많이 뛰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젊은 훌륭한 자원들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날카로운 분석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우리 장전 위원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하영 위원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리버풀. 리버풀은 프리시즌이요. 네. 뭐 좋아요. 지금 다 이겼어요. 괜찮아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네. 다 이겼어요. 4승이네, 4승. 네, 지금 네. 경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리버풀. 네,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네, 이 정도 4연승이면은 뭐. 첼시도 이길걸요? 실시 뭐 이기세요. 네. 근데 제가 이 원투펀치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저의 그 격언이 하나 있어요. 저는 프리시즌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직관한 리버풀 경기가 저는 격언이 프리시즌이거든요. 있습니다. 뭐 둘 다 믿지 않습니다. 어떤 걸 믿지 않습니다. 프리시즌도 안 믿고 리그도 안 믿습니다. 아니, 리그를 안 믿으면 뭘 믿어요? 그럼 뭘 우리? 믿어요? 그냥 안 믿고 보려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믿을 거라고는 원투펀치밖에 없습니다. 아, 글쎄요. 근데 리버풀도 지금 영입 뭐 신하영 아나운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좋은 영입인 것만은 맞아요. 네, 센터백 영입이 필요했습니다. 네. 조엘 마팁 선수는 일찌감치 영입이 됐고 또 사디오 마네 선수를 조금 거액이긴 합니다. 3천만 파운드에. 근데 이 선수도 상당히 뭐 팬들 아시다시피 순발력 있고 양발을 또 잘 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이제 보강이 될 수 있고 또 세르비아 대표인 어린 그루이치 선수도 영입이 됐습니다. 그루이치 또 아우크스부르크의 홍정호 파트너였던 주전 센터백 클라반도 영입이 됐어요. 그래서 보강은 이제 됐는데 살을 붙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 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임대 선수나 이제 어린 선수들에 대한 스쿼드 정리 이런 것도 필요한데 리버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럽 대항전을 또 치르지 않고 경기 수가 다음 시즌에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 지난 시즌도 문제가 경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내용이. 그래서 어떤 날에는 미드필더들이 잘하는 날에는 엄청 잘하고 또 갑자기 패스미스가 많아지면서 리듬을 잃으면 또 경기 내용이 형편없이 또 망가지는 날도 있고. 세비야 후반전. 맞습니다. 네. 그만큼 중앙 미드필더들 쪽도 그렇고 선수들 단 자체가 경험이나 여러 클래스에서 기복을 좀 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아직은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좋은 선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드 클래스와 그래도 하이 클래스, 탑 클래스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 조금 거액을 들이더라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수단 스쿼드를 어느 정도 좀 효율성 있게 정리를 하면 지금 좀 방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풀도 그렇고. 그러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이 금전적인 어떤 그런데 참 예산이 나올 텐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돈 쓴 것만 보면요. 맨유 다음으로 리버풀이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디오 마네 같은 네. 경우에 많이 쓰긴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항상 느끼는 부분이다. 리버풀에게. 이왕 쓰는 거, 네, 조금 선수당 정리하면서 정말 확실한 선수를 한두 명을 영입을 해야 그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클롭 감독이 워낙 선수 보는 눈이 좋고 또 어린 선수들 이번에 영입한 뭐 그루이치나 이런 선수들에 대한 안목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영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 스쿼드의 질적인 어떤 그 면면을 보면 이건 항상 뭔가 조금 이것을 줄여서 조금 더 탑 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현재까지의 행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영입이 되긴 했지만
물음표가 항상 드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예전에도 많이 좀 대인 적이 있어서 돈은 많이 썼는데 네, 그렇죠. 예, 조금 이제 미비한 활약을 해줬던 선수 몇 명이만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영입을 할 때 저 옛날에 케니 달글리시 같은 영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번 시즌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뭐예요? 그거? 와, 저도 안 믿거든요 프리시즌. 아, 네. 자, 우리 한의원님 다음 팀 어딘가요? 네, 다음은 세비야입니다. 세비야. 네, 리버풀이 나왔으니까 왜 세비야가 갑자기 나와야 되지 순서가 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세비야입니다. 다가오는 시즌에 라리가에서 뭐 항상 엘 클라시코도 있고 요즘은 마드리드 더비도 뭐 세계적인 관심사지만은 가장 제가 기대하는 경기는 세비야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비야의 칠레의 감독, 비엘사의 진정한 아들,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이 그렇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축구에서 이제 전술 역사를 볼 때 정말 중요한 클럽들이 있거든요. 아스날 중요한 클럽이에요. WM 포메이션이 이제 아스날에서 나왔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아약스라든가 인터밀란, AC 밀란 정말 축구사에 중요한 클럽들이 있는데 요즘 현대 축구에서 또 중요한 클럽 중에 하나가 뉴엘스 올드보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이제 비엘사 감독과 비엘사 사단, 비엘사의 어떤 범 패밀리를 중심에서 형성한 클럽이 이제 뉴엘스 올드보이스인데 이 산파울리 감독도 이제 그 계열이죠. 그 계열이면서도 오히려 가장 적자와 같은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제 산파울리 감독인데 만약에 이 산파울리 축구와 시메오네 축구가 만난다면 시메오네 감독은 지난번에도 한번 코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수벨디아라든가 빌라르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아르헨티나의 실용주의적 전통의 지금 아주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용주의를 현대 축구에 가장 걸맞게 녹여낸 감독이 시메오네 감독. 그리고 비엘사의 가장 극단적인 추종자인 산파울리 감독. 세비야랑 아틀레티코가 붙으면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세계에 좀 한다하는 축구 평론가들이 아마 칼럼을 많이 쓸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세비야는 지금 산파올리, 칠레, 비엘사 그런 스타일의 축구로 아마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는 것이 지금 목표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에메리 감독이 사실 정말 전무후무할 그 유로파리그 3연패를 안겨주고 떠나기는 했습니다만 에메리 감독에게 약간의 그리고 근자의 세비야에게 약간의 어떤 과실이 하나 있다면 세비야가 6년 동안 4위 안에 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챔피언스 리그에는 그렇죠. 최근에 계속 있었지만 그건 다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있는 거지 실제 순위는 4위 안에 들질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메리 감독은 어떤 때는 정말 공격적이다가도 어떤 때는 또 지나치게 보수적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비가 좋은 것 같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시즌은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잘하지만 바로 직전 시즌만 해도 홈에서만 잘했고 원정에서는 사실 네.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시즌 전체를 길게 봤을 때 에메리 감독은 하나가 안 되는 시기, 하나가 잘 되는 시기 이런 게 약간 교차를 하면서 리그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세비야 팬들이 원하는 것은 반면에 산파올리는 팀에 딱 정확한 시스템과 틀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꾸준히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위험 요소도 분명히 칠레처럼 갖고 있는 스타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체성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히 해서 보다 꾸준한 시즌으로 가자.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리그에서도 한번 아틀레티코처럼 더 한번 높은 팀이 돼보자. 잘해보자. 이런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산파올리의 스타일로 가는데 여기에 벌써 이제 물론 중요한 선수들을 2명을 내보냈어요. 크리호비악 선수와 에베르 바네가 선수. 바네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나갈 것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크리호비악 선수는 에메리 감독을 따라갔죠. 파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또 레이스 선수도 나갔지만 어쨌든 몇 명의 중요한 선수들이 나갔음에도 데려온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산파올리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코 바스케스 선수 예전에 장 의원님께서 그 디발라 선수 칭찬할 때 또 그렇습니다. 같이 칭찬했던 누가 더 에이스냐가 약간 불분명했던 팔레르모에서 바스케스 선수가 스타일이네요. 왔죠. 딱. 프랑코 바스케스는 제가 봤을 때 칠레로 따지면 발디비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발디비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온 선수가 호아킨 코레아 선수. 네. 산프도리아의 또 아주 최고의 유망 젊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인데 이 호아킨 코레아 선수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호아킨 코레아 선수는 칠레 선수를 비교하면 마티 페르난데스와 아랑기스의 한 중간쯤 되지 않을까.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지금 크라네비테르를 또 아틀레티코로 그렇죠. 또 임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크라네비테르를 마르셀로 디아스 자리에 세우고 그 앞에
마치 아랑기스와 발디비아가 있는 듯한 뭔가 지금 그런 모양을 제가 봤을 때는 산파울리 감독은 이미 구상하고 있고, 여기에 지난 시즌을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파블로 사라비아 선수, 네. 헤타페에서, 옛날엔 레알 마드리드 출신입니다만, 그리고 브라질의 잊혀진 플레이메이커 간수 선수. 근데 간수 선수가 요즘은 그래도 잘한다. 폼이 예. 나쁘지가 않아요. 브라질 리그에서 예, 예, 예. 좋던데요. 그리고 일본 선수기는 합니다만 이 기요타케 선수를 데려왔는데 하노버에서는 상당히 잘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요타케 선수 요거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세비야가 앞으로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예, 그리고 정말 세비야가 그 팬들이 원하는 정체성과 꾸준함을 가져갈지, 그리고 시메오네와 만나면 어떤 경기가 될지 저 아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의원님이 굉장히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장 의원님은 어떤 팀 골라오셨죠? 저는 맨체스터 두 팀하고요, 아스날 얘기를 살짝 같이 하겠습니다. 한꺼번에요. 네. 그 아스날은 그냥 한 두 줄만 하셔도 돼요. 별로 할 게 없어. 예. 저번에 이 자카 선수 영입 얘기한 이후에 뭐 특별한 영입이 없는데 지금 이과인 선수 경쟁이 붙었습니다. 네. 유벤투스하고 지금 경쟁이 네. 붙었어요. 그래서 이과인 선수가 지금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뭐 매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선수니까. 네. 네. 이 최고 탑 클래스 공격수의 1순위거든요. 사실 나와 있는 선수 중에는. 이과인 선수를 이 기회에 못 잡으면 사실 뭐 요즘에 그렇게 거물들이 자꾸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쵸. 기회이긴 합니다. 근데 비싸긴 해요. 지금 나폴리가 워낙 지금 버팅기고 있어요. 그 며칠 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예. 거액에 선수 두세 명을 더해서 하자는 뭐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나폴리가 거절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과인 선수는 지금 나폴리 떠나고 싶어 하는 게 맞거든요. 유벤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포그바를 만약에 지금 이제 보도 나오는 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엄청난 이적료로 매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과인 살 돈은 이제 나폴리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마 예. 아니야, 유벤투스. 유벤투스죠. 예, 예, 유벤투스인데 그런 연쇄 이동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스날이 사실 이 선수를 잡아오려면 포그바 딜이 끝나기 전에 빨리 채워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바이아웃이 지금 9,400만 유로인데요. 이거 엄청난 금액이긴 한데 제 생각엔 사실 반반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과인 선수가 28살인데요. 지금 폼이라면 한 4년 정도는 충분히 아스날, 지금 아스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과인 선수 같은 선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우승을 노린다면 진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선수 몇 명 정리하면 이렇게 같이 근데 해서 자금도 괜찮지 않나요, 아스날? 아스날이 돈은 있어요. 네.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좀 아직까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돈을 투자하기에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뭐 월드 클래스들 한 명 한 명씩 그래도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과인 선수는 좀 모든 수단을, 어떤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네. 개인적으로는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대표팀 이과인과 클럽 이과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 믿어봅니다. 네, 한 의원님 생각은 어떤가요? 오면 좋죠. 네. 근데 저는 지루 선수도 사랑해요, 나름대로. 네. 근데 지루 선수가 이번에 유로 2016 보면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스날의 이선들, 뭐 산체스, 외질, 뭐 램지, 뭐 이렇게 되던 뭐 이 아스날 스타일하고 이제 같이 연동이 될 때, 그럴 때는 확실히 프랑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과인 카드가 저는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쓰긴 하는 바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한 이번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이번에 영입하면 저는 우승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이과인 같은. 굉장히 또 흐뭇하게 웃으시는 아이, 1인 그래도 계시고요. 우승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콘테 칸테가 있는데 뭐 어떻게 우승해? 콘테칸테는 네. 네. 아직 뭐 이적 시장이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쵸. 네, 아직 우승 후보라고 하기에는요 좀 이제 부족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쿼드가. 자, 그러고 맨체스터 두 팀을 또 네. 함께 언급해 이과인 주셨는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네. 이미 확정이 되지 않고 이제 뭐 이적 설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금 녹화 기준으로 포그바 선수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 막판 조율 중이라는 정도의 이제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뭐 금액이 1억 파운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샬 선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유가 역시 큰 손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 포그바 선수는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 가치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포그바 선수가 이번 유로에서도 약간 나타났지만 사실은 전술과
포지션의 영향을 좀 받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재능은 대단해요. 재능, 네. 발재간 좋고 정말 그 발재간에 그 피지컬에 득점력에 어시스트 능력에 다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뭐 이정료에 대한 감상을 물으셨으니까 대답하면 그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정료라는 것의 개념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라도 좀 보고 그런 게 저는 알란 시어러 선수 그 이후에 뭐 데니우손 선수 그다음에 이제 호나우두 뭐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이정료의 개념이라는 걸 그래도 좀 알았던 세대거든요. 그러다가 피구 지단이 나오면서 와 이거는 뭐 다 그때 천문학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피구 지단이 우스워요, 막.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는 약간 물론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많은 만큼 쓸 수는 있겠지만, 그 포그바 선수 지금 1억 파운드요? 유로도 아니고 파운드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많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전 너무 천문학적인 액수라서 사실 감도 안 잡혀서요. 싼지 비싼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물론 제가 이제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한 5, 6천 정도 파운드까지 뭐 포그바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만 1억 파운드는 좀 적정 가치보다는 확실히 높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뭐 맨유가 이제 글로벌 구단이고 약간의 이제 갈락티코 같은 정책, 글로벌스러운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한 외부 효과를 간접적으로 좀 누릴 수 있는 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정도로 영입 정책을 세우려면 저는 이 돈이면은 조금 더 스타성 있는 확실한 탑 클래스 선수를 데려오는 정책을 차라리 중간중간 섞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그바 같은 선수는 물론 장래가 아주 촉망되고 정말 잠재력이 좋은 피지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경기 운영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한 70% 수준 정도에 들어온 선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더 그거를- 퍼질 수는 있죠. 그렇죠. 지금 70이면 100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근데 거죠. 그게 100까지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정도 선에서 정체될 확률이 높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문부가 있는 선수에게 이렇게 정도의 확실한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뭐 무리뉴 감독이나 모범이겠네요. 좀 도박 같은. 뭐 금액적으로는 그런데요. 근데 뭐 제가 신하영 아나운서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면 뭐 여기 내 하시면 돈이 되니까. 아니니까 네. 이렇게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팬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글쎄요, 상당히 어린 선수들 위주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보다도 2, 3년 정도 더 담금질을 해서 만들려는 어떤 장기적 플랜을 좀 가지고 영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간, 미드필더인 윈도간이나 또 윙포드, 공격수인 놀리토 같은 선수들은 뭐 경험이 많은 선수들입니다. 당연히 즉시 전력이죠. 그렇죠. 즉시 전력이고 뭐 백업, 이 서브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 네, 더블 로테이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영입이 된 선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유망주인 진체코 선수도 19살이거든요. 이 선수도 상당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브라질의 상당히 유망한 공격수인 가브리엘 제수스 선수 19살인데 역시 팔메이라스에 상당히 돌파력이 있고 또 슈팅 능력 완전 다이나믹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에 대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역시 샬케 르로이 사네. 네. 역시 핫한 19살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팀의 어떤 스피드, 네, 기동력 이거 강화를 위한 장기적 포석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도 물론 강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바로 보강해야 될 뭐 포지션들 측면 수비의 노쇠화 문제, 또 센터백의 약간의 이제 불안 요소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하지만 지금 하나하나 영입하는 차제로 보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은 당장 다음 시즌보다는 한 2, 3년 보는 것 같아요. 당장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는 또 바이에른 뮌헨 만나 갖고 또 졌더라고요. 네, 1대0으로 졌죠. 네. 재밌는 인생인 것 같아요. 네. 1대0 맞지? 1대0 맞아요. 네. 우리네 인생은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고 원투퍼치밖에 없네요.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지금 영입을 또 잘한 팀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한의원님이 꼽은 마지막 팀은 바이에른 뮌헨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네. 아까 세비야와 붙으면 재밌을 거라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요거는 간단히 할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전히 시메오네 감독이요. 그 뭐 아까 실용주의의 아주 선두주자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공격과 득점포의 강화에 여전히 그래도 계속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영입한 걸 보면 잭슨 마르티네스, 루시아노 비에토, 야닉 카라스코 다 거기에 이제 앙헬 코레아까지 쓸 수 있게 됐죠. 사실은 실리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득점포를 좀 더 많이 터뜨리면서 포메이션도 좀 더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했었던 건데 그게 또 시즌 한 중반쯤 오다 보니까는 그거 약간 접었어요. 더 실리로 가자. 지금 뭐 득점이 잭슨 선수라든가 비에토 선수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토레스 선수도 중반 이후부터 잘 터진 거지. 그게 또 한동안은 토레스 선수도 좀 부진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여전히 올 시즌에도 보면 니콜라스 가이탄 선수를 이제 적지 않은 가격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여전히 시메오네 감독은 득점포가 더 잘 터지는 팀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여기에 포르투갈에서 아주 괜찮은 유망주를 또 한 명 데려왔어요. 디오구 조타. 좋다. 디오구 조타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포르투갈이 뭐 헤나투 산체스라는 워낙에 거물급 요즘 유망주가 있어서 약간 가린 면은 있습니다만 19살 그 윙포워드 자원으로는 상당히 아주 재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과연 가이탄도 있고 카라스코도 있고 하는 사정 또 뭐 코케라든가 사울도 또 측면에서 뛸 수 있으니까 과연 임대를 다시 어디를 보낼지 데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아틀레티코의 안목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아틀레티코가 뭐 첼시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에 밖으로 임대 보낸 선수가 한 11명 돼요. 네. 그 선수들이 이제 이번에 일단은 다 돌아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또 남길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 중에는 주목할 만한 공격수가 2명 있습니다. 한 선수는 콜롬비아 선수를 데려왔다가 이제 다시 재임대를 보냈던 라파엘 산토스 보레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리스만 선수처럼 처진 스트라이커 위치에서는 재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고 점점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에이바르 먹여 살렸던 보르아 바스톤 선수, 좀 더 이제 정통형 센터포워드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이탄 선수가 있고 조타라는 유망주를 데려왔고 산토스 보레와 지금 보르아 바스톤이 임대로부터 돌아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시즌은 정말 아틀레티코가 뭔가 좀 공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메오네 감독도 구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디에고 코스타 선수 얘기 나왔을 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오네 감독은 이제 센터포워드로서는 좀 더 확실한 선수를 하나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과인 선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거액의 뭐 선수 2-3명 해가지고 나폴리에 제의를 했는데 그게 나폴리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이게 위험한 상상일지는 모르지만 이과인 선수보다는 아틀레티코에는 제가 코파 아메리카 중계하면서 정말 매일같이 비판했던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카바니 선수. 네. 저는 아틀레티코에는 오히려 카바니 선수가 잘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큰 그림. 아스날로 데리고 가려고. 오, 이과인 아스날로 데리고 가려고. 이건 음모야. 큰 그림. 네. 이과인 선수든 디에고 코스타 선수든 아틀레티코가 물론 공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그 뛰는 양과 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카바니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카바니 선수가 이과인 선수만큼 골을 못 넣더라도 카바니 선수는 제 생각에 뭐 30골, 35골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리스만 선수를 위해서 오히려 조금 희생해 줄 수도 있는 역할. 그러면서 자신이 뭐 나폴리라든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느 정도 넣었던 그 정도 수치 가까이만 해줄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종류의 유무가 이제 많고 적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카바니 선수가 아틀레티코의 기존 스타일에는 조금 맞을 수도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만 골을 넣어주고 그리스만 선수를 위해서 호흡과 희생을 잘 맞춰주면. 근데 그런 스타일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리스만이 지금 아틀레티코에 또 이제 장기 재계약도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아틀레티코는 그리스만이 무조건 에이스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과인이라는 존재가 오면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만 선수가 오히려 이과인 선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100% 어울리지는 않고 또 하나는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원래 에이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리스만 아우가 있네요. 근데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쉽사리 그리스만을 위해서 희생할 것 같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디에고 코스타 선수의 몸 상태 자체가 아틀레티코 축구를 지금 소화하기에는 부상이 너무 잦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카바니 선수는 코스타만큼의 부상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오히려 골은 좀 의심스럽긴 해도 카바니 쪽으로 한번 시메오네 감독이 해보는 게 고딘 선수도 있겠다 아마 적응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지 않나. 네. 근데 아틀레티코의 어쨌든 스트라이커 한 자리는 앞으로 이제 이적 시장 남은 기간까지도 아마 화제가 좀 될 겁니다. 카바니. 저는 카바니를 한번 그러니까 제 생각에 노려보고 싶어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제 만약에 이과인이 갈 경우에는 그리즈만과의 어떤 궁합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긍정적이진 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리즈만을 차라리 첼시로 주고 그리고 이과인을 이분들. 데려가세요. 네, 이과인을 데려가세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해외 축구팀들 중에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팀 8개를 선별을 해서 이 프리시즌 초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그런 게 또 리그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스날의 이적 시장은 통상 8월 25일경부터 시작합니다. 네. 네. 이게 하이제킹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판에 연쇄 이동이 될 때 특히 거물들 연쇄 이동이 이렇게 막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디에고 코스타 이동하면서 그리즈만이 첼시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연쇄 이동이 막 된다고요. 자꾸 네, 이 희망상을 네, 넌지시 두 분 다 이렇게 툭툭. 그러면서 뭐 이렇게 돼요. 이과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막판까지. 그리스만 아자르 같이 있으면 그 그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믿을 거는 자, 뭐밖에 없다고요? 원투펀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오늘 한 내용은 원투펀치를 못 믿게 만드는 아니에요. 이거는 세뇌를 한번 시켜봐요. 자, 여러분께 더욱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원투펀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